어제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 윤석열이는 지금 2년 연속 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년사 하는 것과 기자회견은 달라요. 기자들 모아놓고 내가 올해는 민주당과 내가 뭘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게 기자회견이에요. 카메라가 돌아간다고 기자회견 아닙니다. 그 이상한 골방 같은 데 앉아가지고 신년사 발표하고 끝. 그리고 뭐 KBS 1월 말에 KBS 대담한다더니 이것도 안 하고 있어 지금 윤석열이가. 이재명 대표가 이제 테러를 당한 뒤에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좀 늦어지긴 했죠. 1월 말에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어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었어요. 권력을 상대를 죽이는 데 사용하니까 국민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이 메시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거를 제가 저기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그리님이 좀 읽어주세요. 뭐냐면은 이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짠 사람이 김민석 의원이신데 요거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어제 이재명 대표의 속성으로 오늘은 이재명 대표 신년 회견 해설입니다 하고 읽어주세요. 첫째, 대통령과 정부 여당보다 먼저 이루어진 제1야당 대표의 국정 방향 관련 공식 회견으로서 책임감이 돋보였습니다. 둘째, 암살 테러 이후 이재명 대표의 안정감, 통합적 태도, 건강과 자신감이 드러난 회견이었습니다. 셋째, 정권 심판론을 넘어 민주주의 전쟁, 민생 경제, 저출생, 4대 국가 위기의 유일한 해결 세력인 민주당의 위기 극복론이 총선의 기본 프레임으로 제시된 회견이었습니다. 넷째, 정권의 죽이는 정치와 대비되는 민주당의 살리는 정치 기조가 제시되었습니다. 다섯째, 평화 한라인과 출생, 기본소득, 해법의 제시를 통해 전쟁 위험을 막을 당면 과제와 국가 소멸을 막을 구조적 해법이 동시에 제시되었습니다. 한라인은 전쟁 중에도 교전 국가에도 필요하다는 한라인 복원 촉구와 분할 목돈 지원 방식 등 모든 출생아에 대한 보편적 지원 원칙의 국민적 토론을 제기한 출생 기본소득은 한국 현실에 적합한 창조적이고 합리적인 초정파적 제안이었습니다. 여섯째, AI와 아리백 코리아를 경제도약의 해법으로 제시한 것 또한 현 정부와 대비되는 정확한 경제 해법이었습니다. 어제 회견 내용을 기조로 민주당의 정책들이 하나하나 제시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우리 기레기들께서 얼마나 훌륭하시냐면은 이재명 대표 연설에 대한 분석은 없어. 김민석 의원처럼 분석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던데 그중에 자극적인 것만 골라와서 또 한동훈한테 물어보는 거죠. 전혀 여기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말초적인 애들. 근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이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민주당 공관위에서는 운동권에 대해서 일률적인 감점 없다고 한 것과 달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면서 8.16 심판론 내걸고 자객공천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운동권 청산이니 자객공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래야 되는 것처럼 자기 눈에 남의 눈에 티보다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런 팩트TV 구독이요. 네. 자, 보지라면 진짜. 뭐냐면 저 말이 맞는 게요.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게 검사 독재잖아요. 이따가 한동훈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귀로만 들으세요. 문제는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게 원인이 검사 독재인 거예요. 운동권이 지금 나라를 망쳤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큰 틀에서만 봐도 그렇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운동권 출신들이 있다 보니까 한두 사람 무리를 있겠을 수도 있지. 근데 민주주의를 싸운 거를 무슨 악마화하는 거는 이재명 악마화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제 나온 것 중에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 목에 남은 흉터. 목에 남은 흉터요.
어제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거울에 비친 이 목에 흉터가 끔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와이셔츠 깃이 없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나는 것도 트라우마일 수 있겠지만 국민들께서 삶 현장에서 겪는 고통과 그 범민에 비하면 큰일이겠나 하고 위안을 삼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저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보는데 한편으로는 약간 해탈한 느낌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퇴원해가지고 국회 복귀할 때 표정이 훨씬 맑아 보였고 다시 사는 인생 이런 느낌이 있어 보였는데 문제는 정치인의 태도는 그런 거거든요. 내가 힘들다 한들 지금 힘드신 국민들보다 더 힘들겠냐. 이게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인의 태도라는 거예요. 진짜 훌륭했다. 그러니까 한 단계 성장해버린 느낌이 전 들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푸나님만 느끼신 게 아닌 것 같은 게 저는 그 막 명함 뿌리고 뭐 면접도 가고 막 굉장히 바쁜 와중에도 저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진짜 몇 번을 돌려봤어요. 아니, 굉장히 이게 울림도 컸고 감동도 있었고 지금 우리 뒤에 화면에 보이듯이 이재명 대표의 저 얼굴에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여유, 맞아, 그래요. 의연함. 되게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왜? 뭔가 해탈했다라는 네. 표현이 오늘 너무 적확해 보였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솔직히 굉장히 저는 너무 더 잘생기셨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얼굴 표정에 웃음이 많아졌어요. 저희 그러니까 여유로워지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희만 느낀 게 아닌 것 같은 게 제 엄마가 저희 지금 88 되신 엄마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그 큰 일을 겪고 나서 지금 다시 나오는데 얼굴에서 느껴지는 이 광채가 다르게 보인다. 그냥 진짜 대통령 되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걸 느끼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우리 김민석 의원님이 정리를 딱 해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마다 느꼈던 게 이 해설과 비슷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좀 잘못된 게 있었어요. 정부 여당과 달리 뭐 먼저 앞서 이루어진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유일하게 이루어진 이 표현은 잘못되신 잘못된 거고요. 표현이야? 또 하나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만약에 해버리면 어떡하려고. 아유, 안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년은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그 조금 그랬고, 나머지 제가 이제 왜 우리 출생 기본소득 해법을 제시하셨는데, 지금 정말 대한민국이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하는 게 저출생 문제이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계속해서 이 대학 서열화 그리고 차별화 이것을 대학 교육의 무상 을 혜택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내놓으셨거든요. 그러니 지금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통령다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나 아니겠느냐, 그리고 민주당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보여주신 자리였어요. 그래서 네. 야, 전 이전에 저희가 알던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하고는 좀 새롭게 봐질 텐데 이것을 주요 메이저 언론에서는 제대로 분석조차 안 해요. 보도를 안 했잖아요. 아니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안 한답니까? 그것도 2년 연속? 이런 김준일 표현에만 병신 같은 정보가 있어요. 제대로 보도했다라면 어. 많은 국민들이 저희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득도의 장면이 이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미워하지 마십시오. 어. 미워하면 미움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인정하고 인내하고 이해하려고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정치 한 10단쯤 되면은 어린아이 하나가 단도 못 따고 지금 이제 파란띠 정도 되는 애 하나 나와가지고 막 하잖아요. 너무 비교되는 거야. 진짜 프로페셔널 베테랑하고 정말 꼬맹이 하나가 싸우는 것 같은 느낌.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김대중 대통령과 겹쳐 보인다라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방금 했던 그 말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그렇게 핍박했던 전두환 사면해줄 때 했던 말씀이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내가 이렇게 목숨을 얻었으니 나는 남은 여생을 독재와 싸우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암살 미수 사건을 겪고 나서 더 의연해지고 더 강해진 맞죠. 모습으로 네. 비교가 됩니다. 근데 저는 한동훈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인성이라고 생각해요. 있잖아요. 소위 엘리트 코스. 사실 엘리트 코스도 아닌 출세 코스지, 출세 코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남들이 뭘 하든 말든지
한국에서 그냥 좀 되는 좋은 대학 가가지고 남들이 뭐 하든지 말든지 사법시험 준비해가지고 그 철새 코스만 밟았던 애가 갖는 인성은 상상을 심각하게 초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애들은 정시하면 안 되는 거야 싶은 그 장면을 한번 동영상으로 볼 텐데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비웃는 차원에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초등학생 같아. 미워하지 말자. 그 기자회견 못 봤는데요. 거기서 그분 법카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이렇게 매일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분은 진짜 간만에 기자들과 문답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문답이 없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법카 본인이 쓴 거 맞습니까? 칼을 자기 샴푸 사고 초밥 사먹고 자기 와이프한테 주고 이렇게 쓴 게 드러났다. 그런 게 걸렸다. 그러면 공천할 겁니까? 셋째, 이런 질문 안 받고 도망가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운동권이 아니라 검사 독재라고 주장을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사 독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국민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도구 자체를 악마화하는 것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량을 줄어들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검찰 독재? 검사 독재? 아 진짜 동훈아 국민 중에 네 말을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저 말은 뒷부분부터 이야기하자면 검사 독재 공정하게 쓰면 욕 안 하는 거잖아요. 검사 독재가 그런 거고 초밥 법카요? 어처구니가 없네. 그거 조땡땡의 주장일 뿐이야.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경기도지사에 5급 비서가 있었잖아요. 정무직. 네. 이 사람이 법카를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계속 의혹 제기했던 건 뭐냐면은 자기가 김혜경 여사한테 잘 보이려고 법인카드로 사지 않고 자기 카드로 산 다음에 법과로 바꿔치기를 한 거지. 김혜경이나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꿔치기 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은 0이에요, 0. 근데 그 조땡땡이라고 하는 애는 배땡땡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샴푸 사고 뭐 소고기 사고 한다고 초밥 산다고 하잖아요. 저번에 한번 이게 대선 때 문제가 됐을 때 KBS가 법인카드로 뭐 소고기 사고 어쩌고 막 바꿔치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상황 보니까 딱 느껴지더구만. 내가 사모한테 이제 뭐 소고기 좀 선물한 것처럼 보이려고 가격표 다 떼가지고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요걸 딱 가져와. 더군다나 특수활동비 소고기 먹고 뭐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했던 애들이 저런 말 하면 사람들이 믿냐고. 더군다나 무슨 뭐, 와, 얘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나이도 어리지만 기본적인 인성이 상대에 대한 배려 1도 없는 자예요. 이재명 대표가 살아 돌아와가지고 법으로 죽이고 펜으로 죽이고 칼로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일 안 하셨으면 좋겠다.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 되잖아요. 과대망상이라잖아. 이게 또라이 아니면 뭐야. 사실 한동훈의 이런 표정과 말투와 이런 것들은 어떤 자신의 불안과 그런 공포와 이런 것들을 다른 것으로 지금 투사하는 방어 기제라고 보입니다. 투사, 치환 이런 문제인데 자신의 똑같은 문제들을 다른 사람한테 나타난다는 식으로 다른 사람 탓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민주당은요, 뭐 이재명은요, 운동권은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검사 특활비 영수증 다 휘발휘발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법인카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이폰 비번도 못 갔으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뻔뻔하죠. 뻔뻔스럽죠.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계속 돌리는 거죠. 예. 방어 기제가 계속해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검사 독재에 대해서 뭐 아무 막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적이면 무조건 죄 지은 자로 만들고 무조건 압수수색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저렇게 국민들 앞에 서가지고 희죽희죽거리면서 검사 독재가 막말이라고요? 자, 그 말 그대로 되돌아갑니다. 예, 우리 국민들 절반 이상이 제대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야당 대표를 탄압했던 것에 대해서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뭐 야당 대표조차 이렇게 희롱을 하면서 옆에서 좀 웃고 희죽희죽 웃고 있는 그 사람들도 제도 제가 볼 수준이 때 그래 수준이. 예. 그러니까 왜 있잖아요. 저 똑같죠 생각들이. 트위터 알티뽕하고 비슷한 거야. 주위에 지지자들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저런 식으로 씹을 하는데 국민들은 알죠 저런 걸. 너무 가볍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집권 여당의 대표잖아요, 지금.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에 90%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주위에서 잘한다 하니까 막 씨불씨불해.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윤석열하고 똑같잖아요, 얘는. 윤석열이 그랬는데 한동훈이라도 좀 그걸 상쇄시키는 정도의 뭔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윤석열보다 더 하잖아, 지금 말하는 게. 전혀 도움 안 되고요. 국민은 다 알고 있고요. 아까 검사 덕체에 대한 이야기도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간단해. 정적은 몇백 번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김건희 수사 못하고 이걸로 끝인 거지. 누가 저 말을 믿겠냐고. 그리고 특활비 다시 말하기도 겁아프다. 검찰이란 특활비 이권 카르텔. 뉴스타파가 지금도 저렇게 주제 잡아가지고 지금 방송하고 있죠. 검찰 특활비로 회신하면 최근 뉴스예요. 특활비로 회식하면서 14초 간격으로 쪼개기 결제. 왜 이건 답을 안 해, 애들. 영수증 휘발한 건 왜 답을 안 하냐고. 법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 건 되게 웃기잖아요. 답했죠. 그것을 보도한 언론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 부부가 그랬을 일도 없을 거니와 대한민국에서 법카 쓰는 사람 치고 정확하게 법인카드만 썼던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법인카드 써야 되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인카드에 아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직이신데 이재명 욕하고 보니까 본인이 안 찔립니까? 법인카드 한도가 있어. 뭐 다 법인카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가끔씩은 친구들이랑 술 안 먹었어요? 접대라고 쓰고? 근데 얘네들은 단위가 다르잖아. 수십억을 썼잖아요, 지금. 그래, 쪼개기 결제하는 게 자범이 아니면 뭐예요? 원희룡도 똑같았지 않아요? 보고 이건 먹으면서? 오목하세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 눈에 똥 묻은 애들이 다른 사람을 저렇게 욕할 수 있냐고. 그렇다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면 답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 그 검찰에 대해서 한동훈이 얘기한 부분을 맞는데 검찰이 도구로서의 역할만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마치 자기가 인성에 달린 어떤 그 인성을 가진 왕인 양 그렇게 행세를 하고 그걸로 그 도구가 직접 나서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화를 내는 거지 제대로 된 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상황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이나 한동훈이가 정말 깨끗해. 뭐 부인 뭐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서 뭐 고속도로 정전 바꾸고 뭐 디올백 안 받고 엄청 깨끗해. 얘를 털어도 먼지 하나도 안 나오면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놈들이야. 윤석열이 폐기하고 한동훈이 비유한 국기문란의 실체. 헤드라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저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자법 이야기하고 남의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미워하지 말자고. 미워 하다 보니까 정치가 개판인 거예요. 한 번쯤 정권 제대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정말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죄 아니면은 웬만한 건 서로 이렇게 화합하고 그러면서 정치권 보니까 살맛난다. 이런 얘기 한번 듣고 싶어. 제가 지역 다니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다 똑같이 양쪽 다 나빠라는 얘기를 주로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득권층, 지금 가진 자들, 특히나 뭐 검사 독재 정부에 뭐 예속돼 있는 분들은 다 그 사람들은 이 지금 정권과 권력을 내려놓기 싫으니 모두가 나쁘니 정치에서 국민 여러분들은 관심을 떼세요. 계속 그걸 선동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동 당하시면 결국 약자들만 손해봅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고, 한동훈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계속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계속 돈 얘기하거든요.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온답니까? 그건 다 국민 세금입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하면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은. 정치라는 게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야. 그 세금을 어떻게 돌려줄까? 방법이 뭘까? 간단해요. 자본주의 공부 조금만 해도 나와. 경제학 개론에 나와요. 뭐냐면 세금을 걷어요. 세금이라고 하는 게 빈익분 부익부를 줄여주는 대표적인 도구예요. 한 달에 10억 버는 사람하고 1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세금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율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못 버는 사람들이 그래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국가적 구조예요. 그게 그 원리가 수정자본주의이기도 하고, 수정자본주의 이야기하면 보통 우리 시청자들이 다 웃어. 중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 근데 세금으로 그러면 얘들 말 저출생 대책을 국민 세금이고 그 다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 물어보면
한동훈의 말은 뭐냐면 저출생하게 내버려 둬라 이런 얘기잖아요. 대책 말고 그러면 세금으로 쓰는 지원 대책 말고 대책이 있나요? 내가 최근에 그 만평들 갖고 싶으면서 재밌는 짤에는 소개 안 할 만평들이 있어요. 세금으로 하라고 하는 게 다 돈이잖아요. 현찰 지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돈이거든요. 현찰 지원이든 뭘 지원하든 간에. 근데 이것들을 언론사 기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수준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한동훈 수준인 거예요. 국민 세금으로 뭔가를 하는 게 정치라고요. 에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판하는 것만 한 2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참겠습니다. 자, 김원태님. 오늘 이재명 대표님 철도 얘기해 주세요. 다음에 할게요. 김영일님, 각 부처의 공무원분들 대한민국을 위해 양심 선언해 주세요. 나중에 윤석열 정권 쓰러질 그 무렵 정권 탄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반영하지 말고 제발. 알겠습니다. 구자영님, 제발 총선 전에 끌어내리고 부역자들, 검찰과 경찰들 모두 모조리 처벌했으면 합니다. 내가 내는 세금 검사들 소고기 사 먹으라고 내는 게 아닌데 내 세금으로 아이들 소고기 사주라.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답답합니다. 철도는 하여튼 도심 구간을 대부분 다 지하화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거 정말 좋은 공약입니다. 예, 믿어보시죠, 민주당. 그런데 그건 쉽지 않다. 어제 내가 미리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정부가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국가 세금도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이 이 모든 거를 개발할 때 민간 자본으로 하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